종로구 송월동에 자리한 월암 근린공원 안쪽. 한 세기 전 조선의 독립을 위해 펜을 들었던 영국인의 한옥이 있었다. 어니스트 베델. 그는 펜으로 싸웠고 진실로 저항했다. 여기가 바로 베델의 집터였군요. 이 조용한 공원 한복판에 또 다른 독립운동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안내 표석 하나만이 그 흔적을 말해주지만 어니스트 베델은 기자로서의 양심으로 조선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지금은 이 공원에 그의 한옥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흔적은 글 속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죠. 베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국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베델은 무역업을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04년 러일 전쟁 발발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파원 자격으로 왔는데 점차 조선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나서부터는 언론 활동을 통해서 항일 운동에 나섰던 것이죠. 일제 침략을 고발하던 베델은 일본 정부의 검열로 기사를 송고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신문을 창간하기로 결심한다. 그 결과 1904년 7월 18일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탄생했다. 한국어와 영어 두 개의 언어로 조선의 현실을 알린 신문이었다. 베델은 단지 발행인에 그치지 않았죠. 직접 활자와 인쇄시설을 일본에서 들여오기도 했고 고종 황제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휴관 위기의 신문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치유의 법권 아래에 있던 영국인 신문사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인 언론인들이 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네요. 베델은 울타리였고 그 속에 신채호, 박은식, 양기탁 같은 분들이 대들보 역할을 했던 것이죠. 특히 황성신문이 정간당하고 장지연이 체포되었을 때 대한매일신보는 장지연의 붓은 해와 달과도 그 빛을 다툴 것이다 라고 논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조선 총독부는 베델을 2차례에 걸쳐 재판에 회부했고 결국 그는 상하이에서 3주간의 금고형을 살게 된다. 그와 신문은 끊임없는 검열과 압박, 날조된 혐의 속에서 버텨야 했다. 베델에게도 국채 보상금 횡령 혐의가 씌워졌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한 날조입니다. 당시 총무 양기탁이 체포되자 대한매일신보는 위기에 몰렸고 베델까지 허위 보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했고 나중에는 손해배상까지 받아냈죠. 그러나 그는 지쳤다. 재판, 누명, 감옥살이, 그리고 끊임없는 압박. 1909년 베델은 세상을 떠났다. 베델은 죽기 전 양기탁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단순히 언론인이 남긴 유언이라기보다는 한 외국인이 남긴 조선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 같아요. 역사의 무대에선 사라졌지만 그가 쏘아올린 진실의 불꽃은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다. 머나먼 타국에서 온 젊은 기자 베델의 용기와 헌신이 지금도 서울의 이 조용한 공원에서 말없이 이어지고 있다. 골목 끝 수백 년을 살아낸 은행나무는 이곳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 중에는 멀리 태평양을 건너온 한 부부의 발걸음도 있었다. 그들이 이곳에 남긴 집 한 채,
그 이름은 딜쿠샤. 조선의 독립을 향한 외국인 부부의 열망이 깃들어 있다. 와, 이 은행나무가 굉장히 웅장하네요. 여기가 권율 장군의 집터였다라네요. 임진왜란 당시 행주 대첩의 명장이자 민족의 영웅 권율 장군의 자취가 남은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이 나무 근처에 외국인 부부가 지은 붉은 벽돌집이 있습니다. 바로 딜쿠샤입니다. 아, 딜쿠샤요? 집 이름도 있네요. 근데 이름이 참 예쁜데요? 딜쿠샤는 페르시아어로 기쁨을 담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 집은 엘버트 테일러와 그의 아내 메리 테일러 부부가 1924년 이곳 인왕산 아래에 직접 지은 집입니다. 이 둘은 3.1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엘버트 테일러는 미국인 광산 기술자로 1896년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그의 아내 메리는 영국 출신으로 연극 배우로 활동하다 일본에서 엘버트를 만나 결혼 후 함께 한국에 정착했다. 그런데 박사님, 외국인 부부가 어떻게 한국 독립운동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1919년 3.1운동 때였습니다. 메리는 출산을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병원 간호사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독립선언문 인쇄물을 메리 병상 밑에 숨겼다고 해요. 또 엘버트는 미국 AP통신의 특파원으로 동생 빌의 구두 뒷굽에다가 독립선언문을 숨겨서 일본을 빠져나가 도쿄 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로 3.1운동의 소식을 송출했습니다. 와, 마치 영화 같아요. 그들이 없었다면 3.1운동의 진실이 세계로 알려질 수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엘버트는 선교사 언더우드와 함께 제한미 학살 사건 현장도 직접 취재해서 세계 언론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잔혹한 탄압을 알리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그러나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테일러 부부를 적국의 국민으로 간주했다. 엘버트는 수감되었고 메리는 딜쿠샤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결국 부부는 강제 추방당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이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쟁 이후 딜쿠샤는 잊혀졌다가 빈민가들이 무단 점유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아들이었던 브루스 테일러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 집의 진짜 정체가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죠. 태평양 너머에 내 나라가 있고 내 집이 있다. 엘버트 테일러가 생전에 남긴 이 말 한마디는 그가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보여준다. 기쁜 마음, 딜쿠샤. 그들이 남긴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연대의 증거였다.